네, 그 코로나 시기 때 가장 힘든 직업들이 어떤 게 있냐 하면 이런 게 있죠. 뭐 연극 배우, 영화 배우도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스크린이 다 닫혔으니까요.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특히 강사, 뭐 이런 분들 되게 힘들었죠. 자, 근데 정말 저는 내가 강사잖아요. 이제 내가 강사다 보니까 강사의 아픔을 알아요. 저 진짜 2022년 1월 달에 강의 한 번 하고 나서 그 이후로 강의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이죠. 2020년 코로나가 터졌던 그 해는 강의가 진짜 전무했고, 그 다음에도 하려다 말려다가 그러니까 예약됐다 취소됐다 예약됐다 취소됐다 이렇게 반복을 했고, 올해 들어서 그래도 조금 나아지고 있는 데인데, 사실 분명히 지난 몇 년간 강사분들이 너무너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계속 생길 수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몇 가지 유형의 강사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내가 아는 한 분은 코로나가 끝날 것 같아서 3년간 아무것도 안 했대요. 진짜 공부도 안 하고 되게 우울하고 그냥 버틴 거예요. 그냥. 근데 버티기만 하면 좋은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기간 동안 무엇인가 해야 좋은 세상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존버라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버티기만 하면 좋은 세상이 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버티는 동안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코로나 딱 터지고 강의를 못하게 되면서 고민하면서 제가 디지털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로 제가 내 모든 컨텐츠를 옮기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저의 30년 강사 생활을 다시 형태를 만들어 나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강사도 있었어요. 분명히 굉장히 재빠르게 한 분이, 제가 누군가 와서 한 강사분인데, 그때 2020년 8월 달인가 제가 쓴 김미경의 리부트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게 핵심이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에 있건 나를 어떻게 디지털화 할 거야, 이걸 갖고 썼는데, 그걸 정말 뒤통수를 맞은 느낌으로 디지털을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의 모든 컨텐츠를 디지털 세상으로 보낸 거죠. SNS에도 내가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웹사이트에도 내가 나오게 하고, 거기서 거래가 일어날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텐데, 오프라인 기반의 강사로만 사지 마시고 온라인에도 내가 존재해야 되고, 온라인에서 내가 거래될 수 있는 형태로 내 컨텐츠를 만드셔야 돼요. 앞으로 이런 일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건 온라인은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사가 되고 싶은 분들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강사가 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내가 강의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컨텐츠, 어떤 인생, 그것이, 그 자원이 많은 사람이 먼저 되세요. 그러면 강사는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어린 강사분들이 저 너무 강의하고 싶어요 갖고 무슨 얘기 하려고요? 지금부터 찾아보려고. 어떻게 강의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말은, 강의하는 법 같은 건 빠르게 집중적으로 배우면 돼요. 있어요. 그거 배우면 느나요? 늘죠. 노래도 노래학원 가면 늘잖아요. 노래도 어때요? 왜 노래 대회 같은 거 있잖아요. 뭐 TV에서 하는 그런 어떤 경쟁 대회가 있어. 그럼 그런 거 나갈 때 연습 죽어라고 하면은, 여러분 아이돌 가수가 트로트 가수도 되잖아요. 할 수 있어요. 말도 똑같아요. 퍼포먼스는 언제든지 집중적으로 연습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노래는 누가 작곡가가 써준 것 같고 내가 부르면 되는데, 말은 어때요? 누가 써준 것 같고 읽는 게 아니잖아요. 나로부터, 내 경험으로부터, 내가 해낸 것으로부터, 내 철학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데 10년 걸려요. 말은 한 1년 연습하면 돼. 아니 6개월 빡세게 하면 돼. 중요한 건 이게 먼저인 거죠. 그러니까 강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가 할 말을 먼저 내 몸으로 만들어내는데 집중하는 거죠. 근데 그거 하는 동안 뭐 굶나요? 아니 어차피 그 일하면서 돈 벌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돈도 벌고 그 일에서 성공해야 할 말이 더 먹히죠. 저 그거 하다 실패했고요, 이거 하다 실패했고요, 이거 하다 안 했고요, 이거 하다 슬럼프 빠졌고요. 이게 강의가 될 수는 없잖아요. 슬럼프 강의가 먹히는 이유는 나중에 성공해서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내 인생과 내 이야기거리를 만들다 보면 강사는 저절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제일 강의하면서 그 힘들었던 건 어떤 거냐면 오히려 이렇게 그 제가 강의를 하는 동안도 위기가 되게 많이 닥쳤었거든요. 당시에 뭐 97년도에는 IMF도 있었고 외환 위기 같은 것도 있었고 금융 위기도 있었고 2008년도 지금도 또 위기고 여러 가지 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위기보다 더 큰 위기는 뭐였었냐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혹시? 세상에서 제일 빠른 트렌드가 뭔지 아세요? 옷 트렌드 아니고요. 제품 트렌드 아니고요. 컨텐츠 트렌드예요. 진짜요. 요즘에 한번 보세요. 컨텐츠 트렌드는 누가 만들어내요? 사람이 만들어내요. 각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방향,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싶은 방식, 이런 것들이 인구 수십억이 매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어때요? 트렌드가 얼마나 빠르게 바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진리는 빨리 안 변하죠. 근데 세상을 살아나가는 하우투들이 되게 빠르게 변한다고요. 그래서 강사들이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지? 라는 트렌드에 민감하셔야 되고 스피드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피드하다는 건 뭐예요? 매일같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저는 30년 동안 강의를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강의를 갔다 오면 밤에 또 공부해요. 또 강의 가요. 공부해요. 근데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냐면 저는 강사들에게 꼭 롱런하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 거 하나를 알려드릴 텐데 반드시 공부 도반을 옆에 두십시오. 왜냐하면 자 봐요. 내가 요즘에 강의를 해. 이 강의로 강의를 해. 막 홍보도 했어. 강의 나가서 강사했어. 강의 나가서 했어. 근데 무대 위에 서서 강의했어. 여러분 무대 위에서 강의할 때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청중만 보니까 머리가 텅텅 펴요. 머리가 텅 비어. 그러니까 다 쏟아내고 온다고요. 자 쏟아내고 집에 왔어. 너무 피곤해. 그 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자. 그리고 다음날 똑같은 얘기 또 해. 그리고 텅텅 비었어. 또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었으면 100만 원을 다 집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결국 집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 내 돈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게 되는 거 아세요? 내 돈을 다 벌어서 투자하지 않고 몽땅 집으로 가져가면 집으로 간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내 돈을 투자했어. 누구한테? 내 공부 도반한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 동안 누군가는 내 강의의 흐름이 맞는지 새로운 트렌드는 없는지 이걸 누가 좀 찾아주고 있어야 돼요. 저는 제가 100만 원을 벌었다 하면 늘 70%를 밖에다 두고 30%만 집으로 갖고 갔어요. 그 70%가 다 누구였을까요? 공부 도반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 갔다 오면 대표님 이런 트렌드 있어. 이거 공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막 신문도 오려주고 그러면서 같이 막 토론하고. 그래서 이 직업이 내내 너무너무 즐거웠거든요. 만약에 제가 강의 나가서 평가도 안 좋고 맨날 도태되고 뒤떨어지고 그랬으면 저는 이 직업 못하고 예전에 집에 갔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돈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강사분들은. 이번에 제가 이제 강의한 지가 벌써 30년이 됐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옛날에 이 아트 스피치라는 정말 이 책도 많이 팔리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아트 스피치에 열광을 하셨었죠. 지금도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보면 아트 스피치 이론 그대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원고는 마치 음악으로 작곡해 놓은 것 같고 빠르게 말했다가 천천히 말했다가 세게 말했다가 약하게 말했다가 거기에다 청중을 사로잡는 눈과 지휘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박자가 맞아야 무대 위에서 정말 전문 강사분들이 청중과 함께 같이 이렇게 휘어잡으면서 청중과 함께 강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트 스피치를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뭐랄까요, 나만의 특허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30주년 되고 하면서 이걸 이제
많은 강사 후배님들에게 이걸 라이센스로 누구든지 이 아트 스피치를 누구에게든지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 라이센스 과정을 만들어서 이제 강사분들에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스피치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원고예요. 원고가 다예요. 그러니까 원고가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당연히 그렇잖아요. 작곡이랑 똑같아요. 왜 곡이 나쁘면 어떻게 불러도 이상할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원고가 좋으면 정말 그냥 딱딱딱 또박또박 읽어도 괜찮아요. 근데 원고의 구성이 안 좋고 말하자면 그 컨텐츠 기본 구성이 안 좋으면 횡설수설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왜 이런 얘기해서 안 되는데 왜 교회 목사님이나 이렇게 왜 종교인분들 보면 이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다가 멀리 떠나 못 돌아와. 어쨌거나 이렇게 돌아올 때 막 승질 부려. 이래서 원고가 되게 중요한데 감동적인 원고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강의를 진짜 많이 만들어 봤잖아요. 내가 정말 TV에서 한 강의가 전혀 다른 주제로 여태까지 강의한 게 내가 수백 개거든요. 그러면 저는 원고안을 작성을 합니다. 미리. 근데 원고안을 작성을 딱 해놓으면 구조가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럼 강의가 기가 막히게 돼요. 그게 사실 스피치에서 제일 중요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몸짓 언어, 그다음에 말로 나가는 이 언어의 강약이라든지 눈빛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걸 표현하는 표현법이라든지 막 이런 게 탁탁 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또 강의한다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되네요. 네. 중요하죠. 내년에 강사계의 트렌드는 뭐냐면 뭘까요, 여러분? 잘 봐요. IMF 때 강사계는 어떤 트렌드를 갖고 움직였을까요? 사람들이 IMF 때, 경제 불황 때, 힘들 때는 어떤 컨텐츠를 원할까요? 봐요. 사람들은 불황 때는 밥도 안 먹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불황 때 뭐가 팔려요? 다이소가 잘 되죠. 싼 게 잘 팔려요. 맞죠? 불황 때가 되면 싸고 좋은 제품을 찾아요. 그죠? 지금이 불황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때요? 불황 때 소비할 컨텐츠가 따로 있는 거예요. 불황 때는 막 어떻게 하든지 막 주식해서 돈 벌까요? 막 주식, 코인 막 이게 아니고 불황 때는 오히려 자기계발 시장이 훨씬 더 잘 돼요. 왜냐? 불황 때는 자본이 없으니까 꺼냈을 게 없어. 돈이 없으니까 누굴 꺼내 써야 돼요? 나를 꺼내 쓰는 게 제일 싸죠. 다른 건 다 돈 줘야 되잖아. 이 세상에 돈 안 주고 쓸 수 있는 거 나밖에 더 있어요? 김미경 일어나. 네, 이래. 그래서 5만 원 벌어. 이래. 근데 10만 원 벌었어. 그때 야, 너 이거 공부하면은 30만 원 벌 수 있어. 네, 공부해서 30만 원 벌어. 나 쓰는 게 제일 좋다니까요. 그래서 불황 때가 오히려 어떤지 아세요? 자기 도전, 자기 개발, 자기 성장. 그러면서 무엇인가 엔잡. 내가 나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떠요. 근데 나를 활용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공부, 그 다음에 도전하고 슬럼프는 어떻게 처리하지? 그 다음에 내가 사람들과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다양한 나를 활용해서 도는 하나의 사이클적인 컨텐츠들 있잖아요. 내가 나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다양한 컨텐츠들이 한 사이클을 도는데 한 10과목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게 잘 돼요. 여러분 IMF 때 얼마나 그런 강의들이 잘 됐는지 아세요? 그래서 불황 때는 오히려 나를 활용하는 자기계발 쪽 강의가 훨씬 더 잘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 따른 감정적으로 되게 힘들잖아요. 나를 사용하면. 그래서 어떤 위로를 준다든지 용기를 준다든지 솔루션을 준다든지 하는 강의들이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불황이 와도 되는 건 다 따로 있다. 그 되는 쪽으로 가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년 트렌드는 불황이고 불황에서 필요한 컨텐츠가 쭈루룩 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강사계에 계신 분하고 한번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전면적으로 생업으로 뛰고 있는 강사의 숫자가 수십만이래요. 정말 많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생계적으로도 많이 위협받고 되게 힘드셨죠. 근데 이제 좀 오프라인 살아날만 하니까 또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져서 힘이 드세요.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저는 늘 얘기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공부하자.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고 전문성을 더 갖추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강사로 살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제가 개발했지만 너무 기특한 아트 스피치였거든요. 이거 가르치면서 너무 보람 있었고 이번에 여러분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와 또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강의하시는 모든 분들 잘 파고를 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